하나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29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쉬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에 힘입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오전 10시 2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2% 올라서면서요.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반납시키면서 0.36% 상승합니다. 카카오페이가 거래 재개 후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탓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 이후에 최대 11%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9%의 낙폭세를 키워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우리 장마감 30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살짝의 반등 양상들이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덜어내면서 기관 쪽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감까지 시장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마감 앞두고 어떤 섹터와 어떤 특징주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저희와 체크해 보실 텐데요. 정민경 캐스터가 파이널 섹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 보다 자세히 한번 만나볼까요? 파이널 섹터 이어집니다. 네,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만나볼게요. APR이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가가 15만 8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APR은 지난해 2월 상장 당시 공모가가 5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1년 4개월 만에 주가가 3배 이상으로 오른 셈입니다. 이 APR은 지난 23일 뷰티업계 쪽에서 시총 2위였던 LG 생활건강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시총 격차를 더욱더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분기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증권가의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APR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APR은 장 초반에 강한 탄력을 보이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팬 소통 기업 디어유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뮤직에 버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장중 6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22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디어유는 오는 7월부터 앱 결제 시 월 구독료를 11%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결제를 도입을 해서 이용자들이 기존 구독료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디어유가 2분기에도 89억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디어유의 주가는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외인의 매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AI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 보여왔는데요. 특히 지난 23일에는 29만 5천 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30만 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총 5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네이버는 코스피 시총 10위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과열을 우려하는 시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오늘도 1%대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테마 탑3도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테마는 원전 해체 테마입니다.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해체된다는 소식에 원전 해체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해체 비용은 1조 713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드텍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보이면서 20%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비츠로테크도 10%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는 저출생 관련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구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육아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뿡비, 에르코스까지 모두 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테마는 굴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구리 가격이 오는 8월 톤당 1,050달러로 올해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에서 구리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S와 풍산, KBI 메탈 모두 다 상승하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국내 테마 탑3 만나봤습니다. 마감 직전에 특징주와 국내 테마 탑3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다 자세히 투자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SCTV의 공대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가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 시장은 조정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진단부터 받아볼게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음봉이 출현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촉각을 두고 있는 거는 PCB 경제 지표를 첫 번째로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촉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적으로는 관세 협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쯤 반등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 같은 배경은 아무래도 트럼프 이제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최근에 재무장관이 협상이 지금 미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중국과도 어제 합의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요. 결국에는 단기 조정 뒤에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지금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조정 장세가 우리가 또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봐주셨고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그 유동성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파이널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이널 섹터는 APR 쪽 보겠는데요.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실적주보다는 모멘텀주들이 좀 부각받는 장세였는데요. 오랜만에 실적주 얘기해보는 것 같습니다. APR 어떻게 보실까요? 네, APR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일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화장품 쪽은 이제 월 초마다 1일부터 5일까지 화장품 수출액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7월 달 초에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하반기에 디바이스가 신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도 뭐 아직까지도 지금 5일선을 상회하면서 우상향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재무적으로도 앞으로도 2026년도도 그렇고 2027년도도 그렇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성이 더 퀀텀 점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는 월초 수출액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지표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 저희가 수출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달 수출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 수출은 지표가 괜찮게 집계가 됐었나요? 네, 지금 분기마다 수출액을 발표를 할 때마다 사실 좋게 나올 때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까봐야 정확히 네.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 초마다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수출액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온 배경이 좀 많았기 때문에 확률상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화장품주 쪽도 좀 전망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APR 쪽은 미용기기 쪽인데 저희가 APR 쪽 같은 경우에도 중국수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망을 좀 좋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주들이 각 국가별로 오프라인 채널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게 곧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배경인 만큼이요. 아직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적으로 다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있으시는 분들은 추세를 잘 보면서 단기 이평선을 하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화장품주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디어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어요는 이제 엔터 관련한 플랫폼 기업인데요. 중국의 QQ 무직에서 이제 인앱된다. 그러니까 버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디어요 지금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디오유 역시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버블이 서비스가 중국에 출시가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출액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랑 채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슈퍼주니어라고 치면은 슈퍼주니어랑 채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국내에 이어서 중국까지 시장을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도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개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기존에는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 밴드를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57,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좀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시는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추세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디어요 쪽에 관한 목표 주가를 65,000원까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이 62,000원 선이니까 앞으로 상승의 밴드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매수하는 관점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도 긍정적으로 65,000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폭넓게는 뭐 8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거래량이 동반해서 오늘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항상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전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서 매집하는 과정으로 이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역시 디오유 역시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번 연도는 한 900억 정도, 내년에는 1,100억 정도, 내후년에는 1,180억 정도로 점점점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매집하는 과정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디올 쪽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우상향의 기조들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엔터주도 조금 보고 싶어요. 일단 보통 이제 주가의 흐름들 최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엔터 3사보다는 물론 이제 급격하게 오를 때도 있었지만 디오유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더 급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쪽 이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쪽에 관한 전략을 세워본다면 그래도 엔터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지 아니면 디어유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매수하는 전략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올라간다면은 동시에 낙수 효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전형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지금 SM 같은 경우도 오늘도 플러스 3%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추세를 잘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은 향후에 이제 방탄도 재개가 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는 그런 요지가 있고, 월드 투어까지 개최가 되면은 블랙핑크까지 월드 투어까지 개최가 되면은 수익성이 더 크게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되, 다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디어유를 좀 이야기해보면서요. 엔터주 이야기까지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파이널 섹터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 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주였나요? 네이버를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정부가 정책주로 AI를 좀 선별해서 브리핑을 한 만큼 네이버 역시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차익 매물이 당연히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은 다음 주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집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역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매수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 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네이버의 주가 우상향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받쳐줘야지 주가가 큰 네.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다만 외국인도 이제 단타 물량이 있고 매집하는 물량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혹은 지속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다음 주에 수급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첫 번째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입니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가 승인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이 해체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7천억에서 8천억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오늘 위드텍과 비트로테크, 우진엔텍 등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섹터적인 전망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고리 1호기가 승인이 나면서 결정이 나면서 좀 슈팅이 나온 그런 배경인데요.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등세를 보였는데 차후에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죠. 차후에 7월 달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랐다가 MOU를 좀 체결하는 기업별로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전 해체가 단행하게 된다면은 시작하게 된다면은 과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로봇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방사능이 오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전 해체가 시작하게 된다면은 로봇이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도 뭐 제염 로봇이 있고 절단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고 그거를 또 운반해주는 로봇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게 12년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단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간 동안 로봇들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보다는 눈을 좀 돌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섹터까지도 확장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해체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리 1호기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는데 일단 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원전 해체 시장 속에서 최선호 기업이 있다면 그 부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최선호 기업은 아무래도 설계 쪽이라든지 혹은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혜택을 좀 가장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염 로봇을 시제품으로 출시한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혹은 휴림 로봇 역시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도 슈팅이 나온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해체 관련주 중에서 포괄적으로 보되 다만 좀 수혜를 입을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보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 기업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저출생 관련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위에서 인구부가 신설이 되면서요, 저출생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와 같은 종목군들 상승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대선과 또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정책주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는 이제 부각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 부각이 나타냅니다. 이게 어떻게 또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출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지금 38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바라볼지 단기적으로 바라볼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현재 여성 한 명 기준으로 0.72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지금 출산을 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출생 관련주, 뭐 육아용품 관련주들은 출산을 많이 해야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아무래도 태스크포스가 다음 주에 좀 출범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에르코스도 지금 우하향 국면에서 데드캣 바운서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더라도 눌림을 주는 만큼 하락할 때도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주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과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적으로는 지금 저출생 산업은 아직까지도 지금 OECD에서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개선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절출생 정책이 처음으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기 대응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3%의 상승률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은 2.6% 상승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잡아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마감 직전에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까요? 그거는 아마 매매가 어디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는지에 했냐를 따라서? 따라서 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고점 매수를 했는지 혹은 저점 매수를 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다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아가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그 같은 이유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개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역시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1,8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50억대를 지속적으로 매년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 7월 말부터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어느 정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블이 좀 끼어 있는지 그 여부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아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지선 국면을 잘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산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또 트레이딩 전략 잡아볼 수 있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파이널 섹터는요. 구리 쪽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가격이 8월 달에 톤당 1만 50달러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S, 풍산, KBI 메탈 등이 상승이 나와주는데요.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일단은 짚어볼게요. 네, 구리의 수요는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혹시? 전기차에 구리가 83kg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당.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쪽에 구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런던 금속 거래소에 따르면은 플러스 2% 정도 전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칠레라든지 페루 이런 쪽이 가뭄이라든지 그런 게 심해가지고 공급이 많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정책을 에너지 쪽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지금 신석유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풍산 같은 경우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고 이구산업 역시 오늘은 좀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구리 관련주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달러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달러를 보일 때마다 거래가 이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원자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강달러로 전환되는지 그 여부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주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은 당분간의 상승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풍산이라는 기업을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동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했었을 때 풍산이 테마주로 엮이면서의 급등을 나와줬는데 구리 관련주로 엮여서 본다고 한다면 또 전략들을 다르게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주신다면 어떤 전략들 주고 싶으실까요? 일단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면은 단기 이평선까지는 밀림을 받을 수가 있어도 그거를 좀 받쳐주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항상 매수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되 단기 이평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대응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구리 관련한 특징주로 거론이 됐던 게 또 LS라는 종목입니다. L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다른 모멘텀도 함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구리 관련주로서 바라본다면 전략들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LS 같은 경우는 지주사 관련주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죠. 상법 개정안이 7월 초에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7월 4일쯤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추세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구리 관련주, 저출생 관련주와 원전 해체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종목적인 시장의 트레이딩 뷰까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공대원 전문가님께서요,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지금 낙폭을 축소시켜 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 50초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마감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전략들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쪽에 관한 이탈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요. 지금 1조 원 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 이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덜어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과연 오늘도 이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6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우리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0.8%가량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은 3,05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이어갑니다. 5천억 넘는 물량을 크게 담아내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큰 폭으로 매수 우위세 보였습니다. 3,400억가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외인은 장 후반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갔는데요. 오늘 거의 1조 원 가깝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SK하이닉스는 최근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해오다가 오늘은 숨 고르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3%대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또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하락폭을 줄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8만 4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낙폭을 보이며 28만 8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KB금융이 시총 5위 순위를 앞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KB금융이 0.6%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총 5위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유가증권 시장과는 비슷한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1%대 낙폭을 보이다가 0.8%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781포인트 선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비슷한 움직임 이어졌는데요. 개인이 1,800억 가까이 매수 우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도 500억 가까이 순매수세 유입이 났습니다. 반면 외인은 오늘 2천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낸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 크게 물량이 덜어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특히 외인 쪽에서 매도세를 크게 보이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5%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5% 하락 마감하면서 4만 4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1%대 낙폭 보이면서 38만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HLB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4만 7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장 초반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장 마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8만 4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마감 시장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마감장 전략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지수 자체가 큰 폭의 조정이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네. 시가총액 종목군들을 보면은 조정은 조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네. 조정이 어저께도 심했는데 오늘 또 조정 나오나요? 할 수는 있는데 그간 우리가 6월 달에 2,600에서 3,1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까지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헷갈리신 게 아마도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은 야, 내가 고점에서 잡았나 보다 하고 이제 탈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탈출할 때는 아니고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에 만약에 순응을 한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는 추가적인 레벨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하락의 분위기로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을 제가 평소에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오늘도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한 부분은 약간은 석연치는 않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6조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이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죠.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는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러니까 약간 현금으로 수치를 하는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시나 준비돼 있던 예치금, 그러니까 개인의 예탁금들이 들어오면서 어저께는 1조 넘게, 오늘은 현재 시간부 한 4,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은 급한 것 같습니다. 시장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 수는 있거든요. 3,000포인트 초반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3,02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받아주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그럼 언제부터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일까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오는 때 그때는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오늘은 솔직히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드릴 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눌러줄 때 보자, 눌러줄 때 겁먹지 말고 조금 모아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테마인 방산 테마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지수가 빠지는 거에 겁내할 게 아니라요. 주도주는 다시 돌아옵니다. 현재 굉장히 셌던 테마인 조방원에다가 전력 테마, 거기다가 화장품, AI까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해당되는 테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3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셔서 조금은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에 우리 증시의 반등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그나마 뭘 사나 이런 것들 좀 보니까 네. 그 오락 문화 업종들을 담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수급이 잡히지는 않는 예.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반대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또 원래는 매도세가 세면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건 네.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고 거기서 약간 미디어주들이 요즘에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좀 기회를 노려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오징어 게임 3도 나왔고 앞으로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미디어주 수혜주에 대해서 아마도 좀 들어온 게 아닐까. 아직 정확하게 제가 이유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감 이후에 또 시장 집계를 봤을 때 오늘 그래도 기관 쪽은 빼지 않은 느낌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는 또 뭘 사나라고 봤더니 이 금융 쪽도 좀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쵸, 이것도 그쵸.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줄까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금융, 보험사, 지주사 이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기관이 많이 던졌잖아요. 네. 그게 보시면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는 기관이다. 그리고 기관들도 뭐 이렇게 분기마다의 성적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쪽 뭐 이렇게 그쪽에 많이 들어왔어요. 증권 쪽도 많이 샀고
근데 매매의 주체를 본다면 이제 금융투자 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투 쪽에는요, 약간은 단기성 매매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아주면서 그나마 좀 덜 떨어진 곳에 대해서 아마도 좀 단기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기관 수급이 전체적으로 3,200억이 들어왔지만 일면을 또 샅샅이 뒤져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한 2,6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좀 오늘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마감 이후에 좀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봤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시장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일정 플레이들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7월 다음 주면 이제 6월 하루 지나고 7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된다면 아마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좀 길게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 시장은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좀 빼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체결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어저께 이제 저녁 뉴스에 여당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네이버페이 대표 이사님이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컨소시엄 대장을 맡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AI 관련된 계속되는 속보와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주말 동안 많이 해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뭐 법안 개정에 관한 이슈들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주도 섹터 혹시 예상되는 거 있으면 저는 지금은 이제 AI라고 보여죠. AI 쪽으로 네. 다시금 수급이요? 네, AI 쪽이 또 많이 밀렸잖아요. 네네. 네, 지금 네카오가 많이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주도주라는 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좀 단타 종목, 그러니까 단기 종목이라고 하죠. 테마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네카오처럼 올라갔다가 윗꼬리 만들고 쭈르륵 내려오는 게 맞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시총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갔던 건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AI 고속도로 이런 테마들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까지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 홍콩에서는 또 발행을 시작을 했고 미국, 중국 뭐 이런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AI 쪽을 눌러줄 때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주도 섹터까지 같이 한번 전략 잡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지영의 넥스트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짓고 나서요. 우리 시장 한 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단 한 거래일이 지나면 이제 7월 달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7월 달도 바쁜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6월 달의 무역 수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인데요. 5월 달에 수출 지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5월 달 악화됐던 수치가 회복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수치적인 통계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들의 반등을 기다린다면 대미 쪽에 관한 수출량들이 회복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쪽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와 함께 민간 고용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매크로 변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7월 인하냐, 9월 인하냐에 관한 시나리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고용까지 체크해 보면서 뉴욕장의 분위기들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오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연결 지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추경안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에 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살펴볼 시장 시나리오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정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있을지에 관한 관점의 틀에서요. 우리가 오늘은 코스피 과열 속에서 다음 주 시장 리스크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넥스트마켓 마지막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3가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의 상무부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는 엔진과 전자 부품 쪽에만 해당됐었던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요. 이제는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상무부의 속보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또 한 번의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자동차와 부품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다시금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리스크를 챙겨봐야 할 기업들도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만도와 한온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요. 이제는 엔진 쪽이 아니라 다양한 부품 쪽에 관한 관세 리스크들 염두에 두면서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0일 이내에 부가 여부가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리스크들 챙겨보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가 부품 쪽들 완전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을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될 텐데요. OBBBA법이다라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감세 철폐를 하고 또 법인세 감면을 했던 법안들을 다시금 뒤집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이러한 감세 정책까지 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느냐에 관해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자국 내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요. 부족한 세수를 IRA 법안 쪽에서 뺏어오게 됩니다. 즉 그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받아왔었던 세제 혜택들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트럼프는 자국민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전에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라는 트럼프의 압박이 최근에도 트루스 소셜, 그의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리스크들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감세 정책의 통과에 관해서 시장 리스크들 보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요. 그간 상호 관세가 유예됐었던 그 90일 기한이요. 이제는 7월 9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 유예 시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정부에서도 미국과의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EU라든지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의 주요 교역국과 굉장히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라서 만약에 다시금 이런 관세 리스크가 도래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쪽, 그리고 가전과 기계 부품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새벽에 백악관에 있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요.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는 상호 관세 유예가 90일이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덜어놓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의 또 입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시장 분석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챙겨보시면서요. 시장 리스크들은 같이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 주 주요 시장 리스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확대 요청에 따라서 미국 상무부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품 관련주들의 리스크 뉴스 체크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4일 날 트럼프의 감세안 서명 시한입니다. 감세안이 펼쳐질 경우에 다른 쪽으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특히나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들 추가 타격 예상된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7월 9일 달은 관세 상호 유예가 종료되는 일자입니다. 그 이후에 국내 정부에서 추가적인 트럼프와의 협상이 없을 경우에 시장 리스크들까지도 같이 감내해 보시면서요. 저희 시장 대응점들 찾아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마켓까지 인사이트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장 조정 국면에서 다시금 반등 시그널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시장도 그에 맞는 전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점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